두 번째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300명이네요. 아이고, 참 10분의 1이네.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로 서글프기도 하고 참 맥도 빠집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하시다는 분들 계시네요. 예, 예. 김미경님 어제 놀랬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뭐 연락도 잘 안 가고 했으니까 아마 좀 그러실 거예요. 초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뭐 유일한 주제라고 할게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했습니다. 뭐 사실 좀 정신이 없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김건희와 박성재의 텔레그램입니다. 김건희와 박성재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눴다죠. 그래서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왜 내 사건 제대로 빨리 안 끝내고 왜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 사건은 빨리 뭐 진행이 안 되느냐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수사팀이 싹 바뀌면서 이 사건 처리가 확 빨라졌다는 얘기가 있죠.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행보들, 정말 짜증나게 보이는 여러 가지 행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가 문제가 되면 꼭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행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론들이죠. 언론들도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갔었어야 했어요. 아니, 왜 김건희를 건드렸더니 꼭 검찰은 김건희를 건드리면 꼭 검찰이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를 시비를 걸더라.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해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법무부나 검찰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렸어야 해요. 근데 이걸 아무 언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알지만 안 했던 거죠. 이게 과연 언론인가 싶습니다. 아니, 언론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문제조차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언론으로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김건희와 박성재의 텔레그램이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 김건희 박성재 텔레그램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는 지렛대로 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공개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구속이 됐을 겁니다. 벌써 감옥에 갔죠. 근데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고 또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자리를 감옥에 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김건희까지 나온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박성재가 좀 일찌감치 감옥에 갔더라면 박성재와 김건희 사이에 이런 연계고리까지는 나오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박성재를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텔레그램까지 까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텔레그램 부분까지 완전히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김건희와 박성재 텔레그램은 박성재와 김건희의 그 은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박성재가 내란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울러 김건희와의 연계가 드러난 박성재의 영장마저도 기각을 한다면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더 없어지는 거겠죠. 조희대라고 하더라도 김건희까지 연결된 이 상황까지 나왔는데 영장 안 내준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당장 조희대 그리고 지금 영장 판사들과의 김건희와의 관계, 이것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희대로서는 최소한 김건희와의 관계는 막아야 되겠죠. 혹시 압니까? 이 텔레그램에서 김건희와 조희대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가는 게 나올지. 자, 별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무슨 판사와 김건희 사이에 연계가 나온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조희대는 그 자리 못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 김건희 텔레그램을 손에 흔들고 있는 이유는 조희대 너 각오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박성재를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는 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박성재를 구속시키지 않더라도 조희대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내란 특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란 특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성재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좀 주춤거렸죠.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대로 내란 특검이 끝나나 싶었어요. 근데 내란 특검 다음 달 14일까지 마지막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특정 정파를 위해서, 국힘당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넘겨준 게 드러난 겁니다. 당시 국힘당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내란의 핵심이라는 의혹을 받는, 내란의 핵심으로서 반헌법적인 위헌 정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한테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국가 주요 기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넘겨줬다. 그 자체로 이 사람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바로 그 일이 어제 단행이 됩니다. 국정원장 이제 감옥에 갈 일만 남은 겁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조태용 국정원장보다 사실 더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박성재죠. 솔직히 말하자면 조태용 국정원장 구체적으로 한 거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나온 CCTV를 국힘당이 넘겨준 거야. 이게 제일 뚜렷한 혐의거든요. 이걸로 구속이 됐는데 박성재는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도 구속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공항에 연락을 해가지고 공항을 폐쇄할 준비를 했었죠. 국외로 망명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구치소에 전화해가지고 감옥의 빈자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법무부 주요 인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란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느 뭐를 보나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게 분명해 보이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CCTV에서 박성재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박성재는 구속이 안 되고 조태용만 구속이 됐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음 단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성재를 구속을 해야지 검찰의 인적 청산이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조희대 등 현재 사법부, 법조계에 압력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까지 같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계속 반발이 일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새끼들이 뭘 잘했다고 지들이, 아니 내란도 제대로 진압 못하고 내란에 슬그머니 발 한쪽을 담궜던 검찰 새끼들이 뭐 할 말이 있다고 이러쿵저러쿵 주둥아리를 나불거린단 말이에요.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지들이 무슨 정의를 얘기를 해. 지들이 무슨 형평을 얘기하고 법리를 얘기해. 내란조차 제대로 수사를 못한 새끼들이. 안 그렇습니까? 이상민은요, 검찰이 봐주려고 했었다고. 이상민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안 한 거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상민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하려 했다는 게 폭로되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요, 내란이 난 상황에서도 이 내란을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윤석열 선에서 끊으려고 한 거야. 그리고 윤석열을 나중에는 또 석방까지 시켜주죠. 이 새끼들이 그랬던 거예요. 내란을 흐지부지 넘겨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던 새끼들이 이제 와가, 아이고 참. 자, 그렇게 됐던 검찰이 왜 개기고 있느냐? 무슨 낯짝으로 개기고 있냐? 쟤네들은 기본 양심도 없냐? 예, 이유가 있죠. 그 배경에는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준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박성재, 그리고 그 뒤에 김주현입니다. 박성재, 김주현 라인, 이 라인이 지금 정치검사들을 선동하고 배후 조종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계속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재를 구속해야지 검찰을 진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은석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박성재를 반드시 진압해야 돼요. 그래야지 차후에 이 조은석 특검이 뭐 어디를 가든 법무부 장관을 가든 공수처를 가든 검찰을 통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왜 서울 고검에 들어가서 앉았겠어요? 특검이 어떻게 검찰청사로 들어가서 앉았겠습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조은석 특검이 검찰과 한통속이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의심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조은석 특검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기가 검찰총장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그걸 방해하고 있다? 박성재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럼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박성재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조희대라든지 기타 이 사법부나 법조계에 암약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까지 모두 수사를 할 수 있고 모두 목을 날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 전략적 요충지냐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반드시 박성재를 구속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박성재 이 사람의 입장도 이 사람의 그 다음 거취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박성재와 김건희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죠. 김건희를 김안방이라고 부르면서 수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5월 김건희에 대한 수사, 특히 이 디올백 관련 수사니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오고 있을 때, 도이치모터 수사 관련된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확 바뀝니다. 그나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모든 걸 개판으로 수사를 했지만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어느 정도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송경호 입장에서도 김건희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권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시 검찰 출신의 그 법조계 인사들, 제가 검찰 오비들, 올드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이들은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김건희를 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송경호한테 그대로 지나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보냈고 그 직후에 싹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도 텔레그램을 박성재한테 보냈다고 하죠. 찌라시도 막 갔다 그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박성재는 윤석열, 김건희의 수족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이원석이나 송경호는 그나마 좀 나았던 거고, 물론 그들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밑에서 처리되는 게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도 싸게 먹히는 걸 거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면 아마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송경호한테 처리받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 근데 이 싸게 먹히는 카드를 얘네들은 들고 차버린 거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박성재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가 처한 상황, 이것 때문에 내란이 시작됐다. 계엄이 시작됐다. 이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둘씩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김건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김건희가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는 한 묶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박성재 내란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법무부 장관이니까 보이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 많은 일을 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성재가 했다고,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것들, 단순히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 속에서 치밀하게 짠 거다. 치밀하게 계산된 행보였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텔레그램, 김건희와 박성재 텔레그램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박성재가 내란 과정에서 했던 그 일들이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와 교감하에서 내란을 수행한 것이었다라고 봐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 세 개 특검은 결국에 뭘로 모인다? 결국에는 다 김건희 특검으로 모일 거다. 근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는 최혜병 특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윤석열이 경로를 하고 그 경로를 하달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게끔 조작을 했던 이종섭에 대한 수사 요구가 거세지니까 호주로 내보내줬고 거기에 윤석열이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성재가 출국 금지를 풀어줘서 내보낸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죠. 임성근 해병 1사단장, 그 사람은 왜 윤석열로부터 이토록 보호를 받았을까요? 기껏 사단장 하나 교체하는데 이 난리를 왜 쳤을까요, 윤석열은? 여기서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김건희와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박성재가 끼었다. 이렇게 되면 박성재와 김건희와의 관계, 박성재와 윤석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됩니다. 자, 내란 특검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김건희와 박성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박성재는 마치 지가 무슨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행보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내란에는 관여 안 했겠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란 과정에서 했던 그 행동들, 그 행보들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내란에 관여한다, 개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진행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지금까지 법원에서는요, 박성재의 행위가 불법적인 건지 좀 알기 어렵다라는 식의 입장이었어요. 아니, 내란에 가담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김건희와 윤석열과 아주 밀접한 관계였으며 그들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법무부 장관이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란이 벌어지는 그날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계엄 선포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법무부로 달려가서 사후 조치를 진행한 겁니다.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내란에 관여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내란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확실한 거는 박성재가 윤석열, 김건희와 엄청 가까운 사이였던 거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 역할을 했던 거고, 법무부는 윤석열, 김건희의 로펌이었던 겁니다.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박성재가 감옥에 가는 거는 어쩜 기정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박성재는요, 윤석열 정권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입니다.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죠. 박성재가 이렇게 했다면 한동훈은 어땠을까요? 한동훈은 박성재처럼 안 했을까요? 아니, 검찰총장 시절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한동훈은 김건희와 문자 메시지를 300여 차례인가 어쩐가 했다 그러잖아. 그런 한동훈과 김건희, 이 한동훈이 그렇다면은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김건희한테 정말 객관적으로 한 걸까요? 사실 김건희가 수사를 안 받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계속 은폐가 되고, 이거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게 사실 한동훈 때였어요. 그죠? 한동훈을 빼놓고 설명이 안 돼. 윤석열 1, 2년 동안. 네, 그렇죠. 한동훈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과 김건희 관계는 어땠을까요? 한동훈은 김건희를 위해서 뭘 해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박성재가 구속이 되고 박성재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한동훈과의 관계도 어쩌면 조금 나올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엔 뭘 해야 될지 좀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이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굳이 박성재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유. 그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재가 저 정도였다면 한동훈은 저거 한 서너 배? 10배는 더 하지 않았을까요? 한동훈이 마지막까지 비번을 안 까는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닐까요? 자, 제가 오늘 오밤중 뉴스를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굳이 진행한 이유는 이겁니다. 박성재가 그 정도였다면 한동훈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